좀 물에서 일시적으로 생긴 증상일 경우에는 시간 지나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염증이 아니라 감염된 사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이때는 지체 없이 바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전연세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맡고 있는 고민석 원장입니다. 요즘 같이 이제 김장 처리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김장을 하고 나서 이제 무리한 후에 이제 통증 때문에 이제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평상시에도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하거나 출산한 후에 턱목 움직임이 많은 환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통증으로 많이 내원하십니다. 가장 많이 진단받는 질환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건초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아쇠 수지, 세 번째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목 터널을 지나는 여기 8개의 뼈로 이루어진 이제 터널이 있는데요. 그 터널 안으로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신경이 어떤 원인에든 눌리게 되는 증상이 생기게 되면 손가락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제 통증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이제 정중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제가 진단을 내립니다. 목 디스크가 있어도 물론 손이 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목 디스크로 인해서 손이 저릴 경우에는 보통 목에서부터 어깨, 상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쭉 연결돼서 이제 나타나는 방사통 양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엄지, 검지, 셋째, 넷째, 반 이쪽으로만 감각신경을 담당하기 때문에 5번째 손가락은 저리지 않고 이렇게 4가지 손가락이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진단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으로 오시게 되면 손저림 증상으로만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분들 보면 요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는 여기 근육 덩어리가 있습니다. 요 근육 덩어리가 말라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정중신경이 오랫동안 눌려있게 되면 요 근육도 이제 마비가 옵니다. 여기 이제 근육이 이미 많이 빠짐 증상이 발생한 환자들은 수술을 해서 신경을 열어놔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오셔서 어떤 수적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건초라는 얘기는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건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굽힘근 힘줄이 있고요. 손가락을 필 때는 손가락을 신전시켜주는 신전근 힘줄이 있는데, 이런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건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초에 어떤 원인이든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걸 건초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옆으로 외전시켰을 때 2가지 힘줄이 요 손목의 요골뼈라고 하는 요 뼈 위쪽을 바로 지나가게 되는데,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요 힘줄이 요골도익이 그 위쪽으로 마찰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힘줄 위로 지지대가 덮고 있는데 그 지지대하고도 마찰이 잘 일어나게 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초염보다도 요 엄지손가락을 올려주고 외전시켜주는 두 힘줄, 이쪽으로 건초염이 제일 잘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출산한 후에는 급격하게 이제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 변화도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고,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케어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손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과사용으로 인해서 건초염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가장 흔한 그 건초염 증상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온다고 했는데요. 요쪽이 이제 요축이고 요쪽이 척축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척축 쪽으로 손목을 내렸을 때 요쪽 부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이건 건초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바로 병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힘줄이 있는데 이 손금 부위에 그 힘줄 위를 덮고 있는 활차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활차라고 하는 구조물 밑에서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이 활차라고 하는 구조물이 두꺼워지게 되면 힘줄을 꽉 누르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 힘줄이 들락날락 거릴 때마다 뻑뻑거리게 되고,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떨컥떨컥 걸리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증상을 이제 방아쇠 수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려고 하면은 통증이 당연히 옵니다. 근데 이렇게 굽어 있는 상태에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펴야 됩니다. 이제 피는 과정에서 주위 구조물이 손상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이 피는 과정에서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절염이라고 진단받고 저한테 오시는 환자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젠 방아쇠 수지였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요 마디 쪽의 통증, 관절에 있는 연골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오는 게 관절염이고요.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요 손가락 끝이랑 손바닥이랑 만나는 요 주름 부위 그쪽으로 눌렀을 때 전형적으로 압통이 있습니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마디 통증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방아쇠 수지로 인한 통증은 요 손바닥 쪽의 주름, 첫 번째 주름 그 부위에 눌렀을 때 압통이 전형적으로 있는지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수부 질환들은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초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막, 건초하는 막이 과부하가 걸려서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약을 먹는다든지 물리치료나 파라핀 치료 등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꺼워진 활차와 힘줄 사이 유격을 좀 벌려주는 좀 부드럽게 해주는 주사치료를 좀 해보고 그런 주사치료를 했는데도 재발적으로 계속 걸리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정중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했을 때 3단계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적인 치료를 고려하지만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신경주의 주사 치료라든가 염증 주사, 그 다음에 약물 치료 등으로도 보존적인 치료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술적인 치료 없이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을 잘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물에서 일시적으로 생긴 증상일 경우에는 시간 지나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병원 당연히 오셔야 되는 게 맞고요. 간혹 이제 수부 쪽에 감염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위든 그 부위가 좀 부종이 생기면서 열감도 같이 있고 약간 빨갛게 부풀어 오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염증이 아니라 감염된 사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이때는 지체 없이 바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초염 환자들한테 저희가 병원에서 보호대를 많이 처방을 합니다. 보호대를 한다고 해서 이게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건초염 같은 경우에는 덜 쓰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는 거고, 보호대를 오래 하게 되면은 근육이 약해지는 건 맞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보호대를 오래 착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줄이나 근육을 좀 덜 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위축이 오기 때문에 보호대를 장기간 착용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증상이 있을 때 잠깐 차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건초염으로 오셨으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약 먹고 쉬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말이 쉽지 그렇게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남편분들이 주위에서 좀 도와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좀 좋아지시면 또 막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건초염 같은 경우에는 쓰면 어차피 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쓰면 나중에 더 안 좋아지겠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좀 덜 쓰는 쪽으로 해야지 또 나중에 치료까지 안 받게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으니까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좀 조절하시는 그런 생활 습관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